서정원 스트라스부르, 이상윤 로리앙, 안정환 강진욱, 어경준 이상 메스, 박주영 모나코, 남태희 발랑시엔, 정조국 오세르 권창훈 디종, 석현준 트루아, 황의조 보르도, 윤일록 몽펠리에 등에 이어 13번째로 프랑스 무대를 밟은 이강인은 PSG 이적 첫 시즌 한국인으로 처음 리그앙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우승 가능성이 거의 확정인 파리 생제르맹에 입단한 것 자체가 대박인 것이며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팬들이나 전문가들이 처음에는 임대에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으나 파리 생제르맹은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리빌딩에 착수한 것이었으며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이 중심이 되어 팀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엘리케 감독의 총애를 받으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고 결국 3년 만에 챔스 4강 진출까지 이뤄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의 자랑을 넘어 차세대 월클로 나아가고 있는 이강인 선수인데요. 6세 때 온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천재의 탄생을 알렸고 그는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한국 선수 역대 최연소 1군 데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U20 월드컵 최우수 선수로 세계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번에는 23세 한국 최연소로 유럽 5대 리그 우승을 경험하는 역사를 쓰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제 최연소로 비기업까지 든다면 정말로 전무후무한 선수가 될 수 있는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기록한 선수가 되며 화제입니다. 유럽 축구 선수들의 기록을 다루는 매체인 더 스탯 웨이는 올 시즌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에서 90분당 가장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한 20명의 선수를 공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해당 순위표의 2위는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이었습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총 329분을 소화했습니다. 이 중 성공시킨 전진 패스는 총 41개였으며 경기당 11.22개의 전진 패스를 선보였습니다. 적은 출전 시간에도 제 몫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격 성향이 수치와 데이터를 통해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더욱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UCL에서 선발과 교체를 오가고 있다. 앞서 FC 바르셀로나와 8강 1차전에서는 선발 출전했지만 2차전에서는 교체 출전했습니다. 덕분에 함께 순위에 오른 다른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적습니다. 매체가 공개한 순위표에는 이강인보다 적게 출전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강인은 많은 전진 패스를 성공시키며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순위표에서 90분당 전진 패스 1위를 기록한 선수는 맨체스터 시티의 로드리였습니다. 총 696분을 뛰며 119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의 바로 밑 3위에는 라치오의 루이스 알베르토가 자리했습니다. 642분을 소화하며 71개의 전진 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이강인은 앞서 프랑스 리그앙이 선정한 31라운드 2주의 팀에 뽑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달 28일에 열린 르아프르와 31라운드에서 후반 시작과 함께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투입 당시 PSG는 1대2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PSG가 이강인을 투입한 뒤 르아브르가 한 골을 더 넣으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슈라프 하키미의 만회 골이 나오며 르아브르를 추격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이강인이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골문 앞에 있던 곤살로 하무스가 마무리했습니다. PSG는 이강인의 활약에 힘입어 3대3 무승부를 거뒀다. 그리고 PSG는 이번 시즌 리그앙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위기의 한국 축구를 구할 새로운 사령탑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황희찬 스승 제시 마치 전 리즈 유나이티드 감독이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 사정의 정통한 관계자는 최근 영국에서 정혜성 국가대표 전력 강화위원장과 면접을 마친 마치 감독이 현재 대한축구협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며 현재 최종 후보로 3명을 추린 상황이다. 마치 감독이 1순위다. 전력 강화위가 30일 최종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회의 후 협상까지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치 감독의 부임이 확정될 경우 사상 첫 미국 출신 어대표팀 감독이 됩니다. 51세의 마치 감독은 독특한 훈련법과 탁월한 분석 능력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19년 여름 레드불이 소유한 또 다른 구단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러브콜을 받아 유럽 무대에서 흔치 않은 미국인 감독이 됐습니다. 마치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매력적인 축구를 구사하며 2시즌 연속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중심에 있던 선수가 황희찬이었습니다. 마치 감독은 2021년 4월 라이프치히의 지휘봉을 잡으며 빅리그에 입성했습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아내의 유방암 투병 등 외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마치 감독은 이렇다 할 지도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8개월 만에 경질됐습니다. 야인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는데요. 3개월 만에 마르셀로 비엘사 감독의 후임으로 당시 EPL 리즈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마치 감독은 빠르게 팀을 바꾸며 강등 위기의 리즈를 구해냈습니다.
이후 부침 있는 모습을 보이던 마치 감독은 2023년 2월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습니다. 마치 감독은 최근 재기를 위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캐나다, 그리스 대표팀과 연결되던 마치 감독은 대한축구협회의 제안에 마음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위원장은 공격축구의 신봉자인 마치 감독의 전술과 철학에 높은 점수를 줬고 마치 감독 역시 한국행을 갈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 위원장은 유럽을 거쳐 U23 아시안컵이 펼쳐지는 카타르를 경유한 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상황이 요동쳤습니다. 국내파 중 유력 후보로 분류됐던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또 다른 유력 후보 홍명보 감독은 울산 HD에 전념하겠다며 면담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외국인 감독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마치 감독으로 낙점되는 분위기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감독은 2019년부터 FC 레드불 잘츠부르크의 감독직을 역임하게 되었는데요. 19년도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부터 돌풍을 일으키며 18년도 시즌의 아약스와 비교되고 있기도 했습니다. 챔스 1차전을 홈에서 6대2로 대승할 때만 해도 상대가 벨기에 리그 우승팀 행크이다 보니 큰 평가를 받지 못했으나 2차전 리버풀 안필드 원정에서 접전 끝분패를 기록하면서 많은 축구팬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반전을 3대1로 뒤처진 채 마친 뒤 라커룸에서 선수들을 독려하는 영상이 SNS상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감독에 대한 평가도 급상승했습니다. 리버풀의 명성에 주눅들지 말고 투지를 가지고 경기하란 주문이었습니다. 특히 이건 친선 경기가 아니야. 이건 미친 챔피언스리그 경기라고. 라며 선수들의 각성을 요구하는 대성일갈이 압권이었습니다. 한편 상대팀 감독인 클롭은 이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우리 팀이 내 라커룸 토크를 찍어서 업로드한다면 팀을 떠날 것이라고 발언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팬들은 최근 라이프치히와 리즈에서 커리어가 꺾이기는 했으나 AS 모나코 감독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등 아직 유럽에서 수요가 있는 감독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유력하다는 속보가 뜨자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는데 황희찬의 은사이자 레드불 잘츠부르크를 강팀으로 만든 감독이며 라커룸을 휘어잡는 리더십도 갖춘 감독이라 유럽 빅리그라면 몰라도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치가 높은 감독이라 볼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마치는 대한민국 외의 그리스, 캐나다 국가대표팀과도 연결된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한국행 기사가 뜨기 3일 전 이미 해외에서는 조세 무리뉴, 프랭크 램파드에게 퇴짜를 맞은 캐나다가 올레 군나르 솔샤르와 제시 마치에게 연락을 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다만 캐나다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자동 진출국이지만 최근 축구협회의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으며 그리스는 월드컵 진출 가능성이 세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이 때문에 월드컵 진출 가능성도 높고 재정적으로도 세 국가 중 가장 높은 제안을 할 가능성이 높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026년 월드컵의 개최지 중 하나가 미국인 만큼 본인의 조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도 충분히 흥미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